전 시간까지 웨이브를 캐릭터 액션의 스킬 이펙트로 구성을 했었죠. 자, 여기서 핵심이 되는 이 캐스케이드의 웨이브 내용을 나야가라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야가라의 기본 기능들을 습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텐츠 브라우저에 가서 파티클에다가 오른쪽 버튼 FX 나야가라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스템 이미터 그리고 파라미터 모듈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먼저 시스템을 만들어 두고요. 선택을 하면 내 시스템의 시작점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선택된 이미터에서 나온 새 시스템 아니면 기존에 있는 템플릿 또는 비헤이비어 예시에서 가져오는 시스템, 내가 만든 시스템 복사, 그리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빈 시스템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선택된 이미터에서 나온 새 시스템을 선택을 하고 다음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템플릿, 부모, 비헤이비어 예시가 있는데 아까 봤던 예시들 다 선택해 볼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는 언리얼 기본 제공하는 예제들에서 기본을 시작할 수 있고요. 제가 만든 나야가라가 있다면 그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건 나야가라 기본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뭐 빔 그리고 다이렉셔널 버스트 분수처럼 뽑는 형태도 있고요. 메쉬를 이용한 내용도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나야가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아무것도 없는 빈 나야가라 템플릿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empty거든요. empty를 플러스를 누르고 완료를 합니다. 그럼 나야가라 시스템이 하나 생성이 되고 이름을 나야가라 시스템의 약자 NS로 두고 언더바 매직이라고 줄게요. 매직 웨이브. 자, 01번. 자, 나야가라 생성 옵션에서 보면 파라미터도 있고 모듈 관련도 있고 이미터도 있고 이 시스템이 있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나야가라에서 계층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 네 가지인데요. 파라미터는 우리가 실제로 팟 이미터의 입자 하나하나 파티클을 조절을 할 때 이 어떤 모듈 기능 예를 들어서 페이드 아웃이 되는 알파를 넣는 컬러를 넣는다는 모듈이 있다고 하면 그 컬러 모듈에서 그 RGB 값을 파라미터로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는 조절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듈은 이미터 파티클, 그러니까 입자 하나를 어떤 기능을 주기 위한 펑션, 함수의 내용이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야가라 이미터들은 그 모듈들을 다 모은 집합체, 컨테이너라고 생각하면 돼요. 컨테이너. 그리고 나야가라 시스템은 이 이미터들을 레이어처럼 쌓아서 하나의 이펙트처럼 만들 수 있는 이미터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X에서 나야가라를 만들 때 나야가라 시스템, 나야가라 이미터, 나야가라 파라미터, 그리고 모듈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자주 접해야 될 거는 이 나야가라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이미터를 추가하거나 더 쌓거나 삭제할 수 있고 그 이미터 안에서 이런 모듈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파라미터 조절자로 조절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empty, 빈 이미터를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인 창을 찾아보면 이 이미터에 대한 타임 트랙은 여기 하단에 타임라인에 레이어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타임 트랙은 처음에 이렇게 반복해서 자동적으로 플레이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정의할 수 있는데 시스템 스폰, 시스템 업데이트. 우리가 캐스케이드도 그렇고 나야가라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이 이 시스템 스폰, 이미터 스폰, 시스템 업데이트, 이미터 업데이트. 그러니까 스폰되는 부분과 이 입자가 파티클 입자가 매틱 업데이트 되면서 진행되는 내용이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살펴보면 시스템 업데이트에 루프 비헤이비어가 있고 루프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루프를 어떤 식으로 할지, 루프를 한다면 그 횟수의 시간은 얼마큼 될지. 자, 원스로 하면 루프가 한 번만 플레이가 되고 5초 동안 플레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5초까지 플레이 되고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복은 실제로 이펙트가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5초가 끝났으니까 에디터 창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기일 뿐이지 이미터가 계속 반복돼서 루핑되는 건 아닙니다. 이 시스템 업데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미터 업데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시스템 업데이트를 따라가려면 이대로 놔두면 라이프 사이클 모드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이 시스템 업데이트에서 설정한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얘랑 상관없이 얘는 그냥 루프로 되어 있는데 얘랑 상관없이 이미터 업데이트를 따로 가져가려면 셀프로 바꿉니다. 셀프가 이 이미터의 업데이트 설정을 따로 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루프를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할 건지 그렇게 되면 이 타임라인의 타임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도 원스를 하게 되면 내가 루프 듀레이션 시간만큼 자 1초죠. 1초만큼 가고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그리고 이 설정을 하면 시스템 업데이트가 루프로 되어 있더라도 상관없이 2m 개별로 루프 속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인터랙티브 리스폰. 인터랙티브 리스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컴플리트로 놔두면 됩니다. 파티클이 다 끝났을 때 이제 끝나는 시간 그때 2m가 죽고 처음으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뭐 루프 시작점을 밀어서 딜레이를 미루면 보시다시피 트랙에 존재하는 이 2m 바가 뒤로 밀린 걸 볼 수 있어요. 이 시작 시간을 뒤로 밀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스케일리빌리티가 있는데 이 스케일어빌리티의 모드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 요 내용은 마찬가지로 이 엔진 퀄리티에 대한 내용인데 엔진 퀄리티에 시스템 스케일어빌리티 오버라이드가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거리에 따라 어떻게 보일 건지 시스템의 뭐 인스턴스 컬링 얼마만큼 컬링이 될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예산 등이 있는데 이런 렌더와 컬링에 대해서 설정을 줘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만져보도록 하고요. 이 설정에 따라서 이 시스템 세팅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나도 독립적으로 컬링에 대한 부분이 따로 될 건지를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만지지 않을 거고요. 자, 우리가 기존에 진행했던 PT 웨이브 01번에서 있었던 이 GPU 스프라이트를 똑같이 한번 재현을 하면서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썼던 재질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자, 먼저 2m 부분을 살펴보면 2m 세팅, 2m 스폰, 2m 업데이트가 주황색으로 표현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파티클, 그러니까 입자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이죠. 그거는 녹색으로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터 세팅에서 이미터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미터 프로퍼티.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기본 모듈이에요. 지울 수가 없어요. 캐스케이크도 똑같죠. 이런 required의 기본 모듈들은 지우면 안 된다고 필수 모듈로 표현되고 있죠. 여기서는 경고창이 뜨지 않지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수 모듈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은 지울 수 있죠. 컨트롤 Z에서 이런 것들은 지워집니다. 그렇죠? 지울 수 없는 필수 모듈들이 여기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미터 프로퍼티고 이 이미터 프로퍼티에서 우리가 설정해야 될 거는 얘의 연산이 여기 심 타겟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산의 기준이 CPU에서 할 건지 GPU에서 처리를 할 건지 결정을 짓는 거죠. 캐스케이드와 비교를 해보면 이 모듈 GPU 스프라이트 모듈과 같은 거죠. 여기서 보면은 타입 데이터에서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CPU 바운더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여기다가 GPU 스프라이트를 하면 GPU 연산을 사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떤 바운더리에서 계산이 될 건지 설정을 해볼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CPU에서 쓰는 거, GPU에서 쓰는 거에 따라서 캐스케이드와 같이 쓸 수 있는 모듈이 있고 쓸 수 없는 모듈이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자, CPU에서는 쓸 수 있던 모듈이 GPU에서는 쓸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쓸 수 있는 모듈이 있고 쓸 수 없는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GPU로 해줍니다. GPU로 해야 연산량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GPU로 만들면 마찬가지로 GPU지만 고정 바운드 체크박스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 픽시드 바운드를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하면 메시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성을 어느 정도까지 이 고정 바운드를 설정할지 기본이 이렇게 100으로 되어 있죠. 자, 캐스케이드에서 살펴보면 바탕을 눌러보면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픽시드 바운드가 있죠. 이 내용이에요. 이 고정 바운드를 설정하는 것처럼 제가 여기를 체크를 한 거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두 가지 내용만 살펴보면 되고요. 여기 로컬 스페이스는 이 캐스케이드에서 리콰이드의 유즈 로컬 스페이스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즈 로컬 스페이스를 체크를 하면 이 파티클의 좌표가 로컬 좌표처럼 움직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파티클 시스템 혹은 나야가라를 어떤 위치에 붙였다면 그 위치에 월드로 작용할 건지 그 위치에 가서 똑같이 붙을 로컬로 작용할 건지 설정을 할 수 있죠. 이거는 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아까 만져봤던 이미터 스테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이미터 스테이트를 셀프로 하면 이미터의 개별 설정을 갖게 되고요. 그 개별 설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듀레이션이 1초이기 때문에 1초 동안 반복, 2초면 뭐 2초 동안 반복, 2초 동안 유지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루프 시간을. 자. 그리고 루프도 멀티플에서 루프를 몇 번 반복할 건지 결정할 수 있어요. 2번이면 1초가 2번이니까 2초까지 가겠죠. 이런 형태로 대부분 이제 한 번 발생되는 버스트 형태면 원수를 선택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미터 업데이트에서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 모드를 추가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게 있어요. 자동으로. 이 관련되는 내용만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다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밑에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스폰 버스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스폰 버스트는 캐스케이드에서 사용했던 내용과 같이 이미터 스폰에서 이 버스트 내용의 버스트 리스트 카운트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폰 카운터가 1개인데 여기 나오고 있죠. 유지되고 있죠. 2초 동안. 지금 보니까 5초 동안 유지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라이프 타임이 지금 5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입자에 대한 라이프 타임. 그렇죠? 이 입자에 대한 이 2미터는 이 2미터 안에서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건지. 2미터는 파티클을 하나만 뱉을 거다. 이 2미터는 아니면 10개를 뱉을 거다. 100개를 뱉을 거라는 기본적인 설정을 2미터에 대한 설정이고요. 파티클은 이 입자 10개면 10개의 입자의 각각 낱개의 입자에 대한 설정이죠. 파티클 스폰에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을 선택을 해보면 여기에 라이프 타임이 있습니다. 자, 라이프 타임 모드가 있는데 다이렉트 셋이 있고 랜덤이 있죠. 랜덤은 이렇게 민 맥스 값이 존재하고 다이렉트 값은 그대로 단일 값을 넣는 거죠. 캐스케이드와 비교를 하면 라이프 타임에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분사 값을 유니폼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컨스탄스로 단일 값으로 가져가느냐와 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랜덤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단일 값으로 갈 거냐와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랜덤으로 설정을 하고 라이프 타임을 민맥스 1초에서 2초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랙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자, 트랙이 1초에서 반복될 때도 있고요. 2초까지 간 다음에 반복될 때도 있고 그 사이에 랜덤하게 값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제대로 적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기본적인 값들을 이 입자의 하나 각 개별의 설정을 여기서 컬러 모드, 뭐 포지션, 그리고 로테이션, 그렇죠? 색상, 위치, 각도를 조절을 해볼 수 있고 크기도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언셋은 설정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다이렉트 셋, 단일값으로 가져갈 건지 랜덤으로 범위를 가져갈 건지 랜덤에서도 휴 세츄레이션 밸류가 있고요. 자, 다이렉트는 내가 색상을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랜덤 레인지는 이 두 가지 값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검은색에서 하얀색이 왔다 갔다. 중간 회색 값도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그 휴, 세츄레이션 밸류, 그러니까 각각의 이 컬러를 이렇게 직접 RGB를 만지는 것 말고도 요 내용들을 랜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섀도우 부분을, 세츄레이션 부분을 따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편리하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거는 밝기가 되겠죠. 이거는 알파에 대해서도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랜덤 값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이렉트 셋, 단일 값으로 가져갈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나이아가라의 장점이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하면 캐스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컬러를 이렇게 어떤 컨스턴트 값이나 컨스턴트 커브, 랜덤 값 이렇게 아예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의가 되면 이 포인트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포인트들이 구간이죠. 구간별로 커브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단일 값으로 가져갈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근데 거기서 끝이죠. 파라미터는 조절자는. 근데 여기서는 이 조절자 타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른 형태로.
여기 보면 제한된 게 컬러 프롬 커브가 있죠. 여기서 커브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쵸? 이 포인트가 두 개가 시작과 이게 0이고 이게 1이 되겠죠? 이 커브 값을 조절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 파티클 스폰에서는 흐름에 따라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많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핑크색을 주고 흐름에 따라 하얀색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죠. 밑에는 알파 부분이에요. 알파 오퍼시티. 그 이유는 이 파티클이 한번 스폰될 때 설정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고 이 내용은 파티클 업데이트, 그러니까 얘가 시간의 이 엔진 튀기 흐름에 따라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려면 파티클 업데이트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원래 값으로 기본 색상을 한번 정의하는 데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포지션 모드가 있어요. 이 파티클의 기본 생성 위치를 이렇게 시작점을 조절을 해볼 수가 있죠. 포지션을. 자, 이 포지션이 월드 축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로컬 좌표를 따라갈 거냐도 있고요. 여기서는 만지지 않을 거고요.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프라이트 어트리뷰션, 그러니까 스프라이트가 있고요. 메쉬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스프라이트냐 메쉬냐를 결정 짓게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렌더 부분. 지금 여기 스프라이트 렌더로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이제 스프라이트죠. 여기에서 렌더에서 메쉬 렌더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메쉬 스태틱 메쉬를 넣고 렌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우에 이렇게 스프라이트면 여기를 쓰고요. 메쉬면 여기를 설정하면 됩니다. 스프라이트 사이즈 모드 같은 경우에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기본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이렇게 유니폼을 줘서 사이즈 크기를 직접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이즈 크기는 랜덤으로 주고 굉장히 작은 입자로 하겠습니다. 2와 3 굉장히 작아졌죠? 방법에는 이렇게 아예 이 형태가 분사값의 모드 형태가 정의가 돼 있다면, 그렇죠? 언 유니폼은 정사각으로 퍼지는 게 아니죠. 이건 이제 직사각으로 펴지게 하는 거. 유니폼과 랜덤 유니폼이 있어요. 그렇죠? 아예 유니폼에서도 여기 이제 나이가의 장점이 이 파라미터 조절자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값들을. 여기서도 직접 랜덤을 따로 줄 수 있죠. 이렇게. 민맥스를. 네. 요 내용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많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테이션 모드, 여기서는 랜덤을 주면 알아서 0에서 360도가 알아서 랜덤하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보려면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랜덤으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스프라이트 UV 모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스프라이트 파티클 입자도 플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플랜의 UV 좌표를 조절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랜덤 X, Y 여기서는 이제 정 사이즈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 커스텀으로 이 UV 스케일을 이렇게 늘리거나 찌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프라이트 사이즈, 그러니까 이 스프라이트 사이즈는 여기서 보이는 와이어프레임을 보면 이 플랜의 크기를 직접 조절하는 거예요. 그 플랜의 크기를. 그런데 이 UV 같은 경우에는 플랜은 그대로 있고
UV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그 안에 UV가 이렇게 2로 해보면 다시 라이팅 펌에서 보면 플랫 메쉬는 그대로지만 UV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UV 랜덤 같은 경우에 써보면 반복되는 텍스처에서 써보면 좋겠죠. 여기서는 쓸 일이 없고요. 자, 메쉬도 요 내용을 이제 메쉬에 적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래 고급 표시를 눌러보면 여기 보면 숨겨져 있던 진한 회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스택들 있죠. 우리가 스프라이트를 랜덤 모드는 자동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직접 각도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서. 자, 이렇게 여기서는 파티클 입자에 대한 처음 단일 기본 컬러, 라이프 타임, 그리고 위치, 사이즈, 각도, UV 등을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파티클을 많이 뿌려볼 건데요. 파티클 버스트의 개수를 1000개 정도 해주겠습니다. 1000개 정도. 지금 여기 기본으로 들어간 재질을 빛이 나잖아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동그란 재질이 있어요. 이 재질이 1000개가 겹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발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보는 것과 레벨에 올려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레벨 환경이 있기 때문에 자, 크기나 레벨 환경에 따라 보이는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안타깝지만 캐스케이드와 달리 이런 이미터 리셋이 버튼이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를 체크를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 절대로 요 내용과 레벨에서 올렸을 때의 내용이 같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고요. 여기서 이제 매터리얼을 넣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매터리얼을 넣어 보도록 하죠. empty 언더바 스피어 마스크 01번을 여기다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이렇게 설정이 됐죠. 다르죠? 지금 느낌이. 왜 다르냐면 기존에 넣었던 거, 그러니까 기존에 넣었던 내용을 더블 클릭해서 살펴보면 에디티브이기 때문에 무조건 발광을 했고요. 우리가 만든 내용은 에디티브가 아닌 트랜스루센트이기 때문에 발광을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컬러를 높여주면 발광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1000개를 뿌려봤으니까 그 1000개가 범위를 갖게 하겠습니다. 파티클 스폰에서 로케이션을 할 건데 자, 넓게 퍼지게 하기 위해서 실린더 로케이션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실린더 모양으로 1000개의 파티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딱 1000개 써있죠. 자, 이 실린더 로케이션도 똑같죠. 자, 캐스케이드에서는 여기선 스피어를 썼지만 여기서도 실린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스케이드를 먼저 배워야 될 이유는 캐스케이드 자체가 이렇게 모듈로 다이렉트로 올려서 2m별로 볼 수 있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커스터마이징은 나야가라보다 약하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빨리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하기도 더 쉽고 이해도도 낮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쓰고 있는 모듈들이 나야가라에서 대부분 변환돼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야가라가 확장편이기 때문에 얘의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캐스케이드를 꼭 먼저 해봐야 기본 이해도를 높이고 여기서 확장성을 좀 갖게 되겠죠. 나야가라로. 나야가라를 배울 때도 이해가 또 빠르겠죠. 마찬가지로 실린더의 높이가 있고 그리고 반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높이 값을 안 가질 거예요. 0을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시 형태로 눌리게 되고요. 레디우스는 100 그리고 미드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높이 값이 있을 때 이제 보이겠죠?
이거를 조절을 이렇게 해보시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중간점이 0.5가. 자, 어플리트 파티클 포지션은 어플리로 반드시 넣어야 적용이 됩니다. 다른 걸 아웃풋으로 하면 적용이 안 되고요. 다시 눌러주겠습니다. 네, 눌러주고, 그리고 분사값이 있어요. 분사값 설정. 여기서는 실린더에서 이 분사가 어떻게 보일 건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일 건지, 그 실린더 위치 안에서 어떤 형태로 보일 건지인데요. 당연히 랜덤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서피스 온일, 그러니까 내가 실린더 모양의 겉에, 표면에만 보이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안에까지 보이게 할 건지예요. 자, 이것도 높이값을 줘야 보이겠죠. 높이값을 줘보면, 자, 안쪽에는 붙지 않고 이 실린더 모양의 표면에만 붙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끄면 이 안쪽에서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표면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헤미서클이 있어요. 헤미서클. X를 누르면 이렇게 높이값을 다시 올려서 봐야 돼요. 그럼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반절 뚝 자르고, Y를 하면 Y축으로 반절 뚝 자릅니다. 자, 그리고 그 잘린 면이 붙여서 그러니까 잘린 면이 보일 건지 안 보일 건지, 이 캡을 씌울 건지 안 씌울 건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잘린 면이 없어지죠. 이렇게 하면 잘린 면이 생성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실린더에서 모양을 좀 바꿀 수 있어요. 끝부분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 커브값 모양으로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 있죠. 모이는 모양, 좁혀지는 모양, 이런 형태로 커브값으로 실린더의 모양을 자체를 바꿔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메뉴에 엔드 캡스라고 하는데 끝부분 있죠. 실린더 위아래 끝부분을 잘려서 보일 건지 안 보일 건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체크가 돼 있으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는 잘라서 옆면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얘는 누를 거예요. 계속 보기 위해서 올렸는데, 그럼 이렇게 라인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다 나오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라인 형태로 얘처럼 퍼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라인 형태로 이렇게 말아줍니다. 자, 여기 하단에 트랜스폼, 스케일, 로테이션, 옵셋이 있는데요. 이거는 위치, 각도, 스케일을 만질 수 있어요. 이 가상의 실린더의 로케이션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크기 1.5배로 누르면 X축으로 좌우로 늘어나고, 그리고 Y축으로도 그 크기 스케일링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Z축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페이트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겠죠. 다시 그리고 여기에서는 각도는 이 엑시스 앵글을 통해서 직접 돌려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축으로 대응을 할 건지. 근데 기본적으로 Z축으로 되어 있죠. 각도도 이렇게 돌려볼 수 있고요. 일로 하고, 네, 그 각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값은 다시 디폴트로 놔두고, 옵셋 모드도 디폴트에서 시작점을, 이 실린더 로케이션의 시작점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대로 그냥 기본값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값만 한번 알아봤고요. 자, 밑에 파티클 업데이트의 파티클 스테이트를 보면 파티클 스테이트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 파티클 입자가 언제 라이프 타임이 끝나서 소진이 됐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전체 시간에 반영을 하겠죠. 이미 2m가 끝나는 시간을. 이건 기본적으로 있고요.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컬러랑, 그러니까 파티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정하는 거는 이 파티클 업데이트에다 다 해주는 거예요. 먼저 컬러를 한번 해줄 거예요. 자, 컬러. 컬러는 여기 보면 스케일 컬러가 있습니다. 스케일 컬러. 누르면 이 기본 이니셜라이즈 파티클의 컬러에다가 이 컬러를 곱해주는 형태예요. 자, 이 스케일 컬러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드는 이렇게 벡터 형태의 수치로 RGB 따로, 알파 따로 분류해서 이런 숫자의 표현으로 플러스로 쓸 건지 각각의, 그리고 여기 보면 RGB A 투게더는 이렇게 4벡터로 이루어지고요. 여기는 이제 3벡터의 플롯이 추가된 거고, 여기 맨 라이너 컬러는 직접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타임 내용이 진행되는 컬러바를 선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빨간 분홍색에서 하얀색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기본값으로 놓습니다. 이 기본값의 장점은 알파를 따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라의 장점은 여기서 구비된 것도 있지만 각각의 이 컬러 커브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렇죠? 커브를 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알파만 뗄 수도 있죠. 여기서는 이 내용을 컬러 커브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작은 세게 넣어줘 볼게요. 10, 20, 50. 밝은 하늘색. 그렇죠? 500. 네. 더 많이 발광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끝 시간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른 색깔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300, 말도 안 되게. 네, 이렇게. 이제 발광을 하기 시작했죠. 형광등처럼. 자, 이 로멀라이즈드 에이지는 우리가 이 수명이 다 할 때의 라이프 타임을 곱해서 수명을 내는 건데, 그 형태로 이 커브의 기본 정보로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 보면 파티클로 되어 있죠. 파티클 스테이지에서 작성하고 파티클 스테이지에서 읽을 수 있는 퍼스턴트 어트리뷰트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파라미터 값을 그러니까 각 분사값, 각 항목에 대한 시스템의 이미터에 대한 파티클에 대한 모듈에 대한 기본 엔진에 대한 각 종류별 항목에 대한 분사값이 파라미터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노멀라이즈 에이드는 파티클이 수명되는 전체 평균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시간을 0에서 1 될 때까지 이 컬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커브 인덱스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여기다 또 한 가지 파티클 업데이트에다가 파티클의 포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포스. 자, 포인트 포스를 주면 여기 모듈에 충족되지 않은 종속성이 있습니다라고 빨간 경고 문구가 뜨죠. 이 경고 문구가 여기 뜨는데 캐스케이드와 같이 이 스택 모듈 스택의 순서, 그러니까 모듈을 읽는 순서가 위에서 아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래로 읽는데
이 순서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경고가 뜨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슈 구침을 해보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알아서 정리가 돼요. 컨트롤 Z 다시. 자, 포인트 포스 밑에 이슈 구침을 해보면 솔브 포스 앤드 벨로시티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파티클 업데이트에 존재해야 이 벨로시티 운동, 포스의 운동에 대한 내용이 다 처리가 됩니다. 이게 밑으로 가면 또 안 돼요. 그게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 스택의 순서에 따라 이 경고 메시지가 뜰 수 있어요.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포스 스트렝스, 힘은 커브 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일 값으로 주어볼 수 있지만 이 값을 커브 값으로 줘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콤보 박스를 누르고 플롯 프롬 커브, 이게 플롯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롯은 소수의 값인데 이 플롯을 스칼라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일 하나 값. 벡터는 여러 가지의 채널이 어펜드 돼서 쌓여서 4벡터도 있고 2벡터도 있고 3벡터도 있죠. 근데 이게 하나의 채널만 갖고 있는 플롯 값이라는 거예요. 플롯 프롬 커브를 해보면 이렇게 커브 에디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커브의 처음 값을 9,000만큼 줍니다. 9,000. 엄청 많이 세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값 0.4에서 0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모두 키의 주마에 맞춤, 얘랑 똑같죠. 캐스케이드에서 커브 에디터와 똑같습니다. 맞춤. 자, 그럼 이렇게 넓게 퍼지는 파티클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스케일 커브는 이 커브에다가 값을 곱하는 거예요. 0.1이면 되게 10분의 1이 되니까 약해지겠죠. 1이면 더 세게 줄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전체의 값에다가 멀티플라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이 느낌을 GPU 01번이 아니라 02번 라인이 밀려서 나오는 형태를 요 형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라인 형태로 만들었고, 자, 여기서 끝점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걸 잡아줄 내용 드래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9쯤에서 스택 위치 순서를 맞춰주고요. 드래그는 1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처음에는 빨리 나가다가 끝에서 거의 멈추는 것처럼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드래그가 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사라지는 게 점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이 사라지는 형태도 사이즈로 작게 사라지는 형태로 넣어주겠습니다. 스케일 사이즈를 검색을 해보시면 스케일 스프라이트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 메쉬 사이즈 있고 스프라이트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프라이트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스프라이트 사이즈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래프를 이렇게 기본 offset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시작될 때 작게 시작해서 소멸되는 형태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크게 시작해서 작게 소멸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어울려지겠죠. 이 형태가. 이렇게 잘만 하면 이 두 가지를 그냥 커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이렇게 나가면서 퍼지는 형태인데, 그쵸? 퍼지면서 사라지게 되니까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더 좋은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더 다양한 내용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추가를 해서 스케일 사이즈, 이번엔 스프라이트 사이즈 바이 스피드를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이즈 바이 스피드가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민 맥스가 있고요. 이게 제일 작았을 때 크기, 커졌을 때 크기를 길쭉하게 늘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늘려놓으면 랜덤이기 때문에 사방팔방이 이렇게 늘어나죠. 늘려놓고 여기서 이 벨로시티 스레스홀드, 벨로시티의 힘에 따라서 이 값이, 맥스 값이 얼마만큼 적용될 건지. 그러니까 벨로시티가 세면 셀수록 이 값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1000 정도 되는데 100 정도로 낮추면 굉장히 많이 이 내용이 바뀌죠. 맥스에서 X축을 많이 낮출게요. 이렇게. 빗금처럼 보이게. 그렇죠? 빗금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벨로시티가 셀 때는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다가 짧아질 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 값을, 얘가 영향을 주는 값을 여기서 정의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영향을 가게 할 건지. 적게 하면 더 많은, 적은 벨로시티 값에서도 이게 나오는 거고, 이 벨로시티가 스트레스 홀더가 높으면 500만큼 수치가 됐을 때의 값이 변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는 건 이렇게 얽히설키 섞여서 보기가 이상하잖아요. 벨로시티 방향으로 정렬을 해줘야겠죠. 그 내용을 여기 렌더 밑에 스프라이트 렌더러로 가서 여기 정렬이 있어요. 정렬. 네. 얼라인먼트가 있는데 이 얼라인먼트를 벨로시티 얼라인드로 바꿔주는 거죠. 벨로시티 기준으로. 그러면 벨로시티가 힘을 주는 방향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스트레스 홀드를 조절해 보시면 감이 옵니다. 어느 정도에서. 이게 1000이면 적당한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5000이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겠죠. 500 정도 주면 라인이 확실히 보이죠.